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건 제 경험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 그 근거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여러분, 그 계단을 오를 때 어떤 자세로 올라야 되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오르면서도 계속 느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얘기들이 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섣불리 이런 자세가 좋다, 저런 자세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좀 찾아갈 수 있게 좀 오픈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무릎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편하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 돼요. 근데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자세보다는 좀 의식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 이것은 정설은 아니고 제가 느낀 바예요. 그래서 반박을 해 주셔도 되고, 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내가 경험한 바는 좀 다르다,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도 무릎이 약하다 보니까 무릎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단 운동을 했고, 또 계단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에 물이 갈 때가 있고 또 괜찮을 때가 있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릎은 뭐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이 무릎이 어떨 때 힘을 많이 받고 어떨 때 힘을 덜 받고, 즉 관절에 어떨 때 부담이 가고 어떨 때 덜 갈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자, 1번 이럴 때, 2번 이럴 때. 중력의 축에서 내 체중이 벗어나 있으면 그만큼 어디에 하중이 걸리냐, 십자인대가 이걸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에 슬개골이 이렇게 뼈가, 물렁뼈가 하나가 있고 요걸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인대가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 체중의 중심선에서 몸이 벗어났을 때 당연히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있을 때 슬개골이 있어도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왜? 힘이 온전히 윗뼈와 아랫뼈 일직선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슬개골에 영향이 덜 갑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쫙 펴진 자세, 하중을 분산시키지 않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중이 무릎에 많이 가해지는 자세, 이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릎을 굽혀야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굽혀진 시간이 짧으면 좋아요. 계단을 오를 때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오르면 무릎을 쫙 펴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 오르는 계단에 신경을 쓰지,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 스텝으로 신경이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발이 좀 완전히 펴졌는지 덜 펴졌는지 이걸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가지 않고 항상 덜 펴진 상태, 굽혀진 상태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완전히 펴진 상태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는 항상 무릎이 좀 굽혀진 상태로 이 다음 스텝이, 무릎이 이렇게 굽혀진 상태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무릎은 늘 하중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계단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각 계단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갈 때 뒤에 있는 발이 모든 하중을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리가 최대한 쫙 펴져 있는 상태로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면 돼요. 다음 발에 신경이 많이 가는데 실제로는 지금 하중을 받고 있는 다리가 무리가 가지 않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스텝으로 넘어갈 때 뒷발이 쫙 펴져 있는지 이걸 의식하면 무릎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계속 계단을 오르고 있지만 굽혀진 시간이 많냐, 펴진 시간이 많냐, 요거에 따라서 무릎이 받는 하중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갈 때 남아있는 뒷발이 끝까지 펴진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무릎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굽힌 상태로 착지를 했어.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완전히 편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펴자. 완전히 편 상태에서 이 다음 발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 끝까지 펴자. 계단을 오르면서. 그렇게 했을 때 무릎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도 뭐 날씨가 좀 안 좋거나 기온이 떨어졌을 때 무릎의 윤활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확실히 무릎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핍니다. 폈을 때는 내 하중이 무릎에 부담을 안 주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좀 무릎을 펴는 방식으로 계단을 오르면 좋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상체는 어떻게 돼야 되냐? 상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계단 오르는 방법 막 이런 거 찾아보면 앞으로 좀 숙이고 뭐 엉덩이를 좀 뒤로 내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이 나와요. 근데 일단 우리가 대둔근을 강화를 하거나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강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상을 입지를 않고 무릎에 부담을 덜 줄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당연히 중력 방향에 그냥 수직인 게 가장 좋아요. 상체를 딱 세우고 진행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앞으로도 가지 말고 뒤로도 가지 말고. 물론 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야지만이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쏠리는 건 있지만 이렇게 등을 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부담이 앞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머리가 앞으로 너무 진행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약간 숙이더라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지를 않고 머리가 중심에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쫙 펴고 올라간다. 그리고 다리를 끝까지 펴준다. 무릎을. 여기에 중점을 맞추시면 부상을 낮출 수가 있고 무릎을 쓰는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 그 근거는 중력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중력에 딱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정렬되는 게 우리가 가장 하중 부담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고 어떤 분은 발목이 안 좋고 어떤 분은 경추가 안 좋고 딱 계단을 올라보면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자세다라고 딱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분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무릎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평지를 걸을 때도 딱 실험을 해보시면 무릎을 최대한 펴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무릎을 펴고 이렇게 걸으면 펴려고 노력하면서 걷는 거랑 무릎을 굽히면서 걷는 거랑 실험을 해보면 무릎을 좀 굽혔을 때는 지면에 닿을 때 발끝이 닿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다 무릎을 뻗고 걸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뻗으려고 노력을 하면 어디서부터 닿아요? 발 뒤꿈치부터 닿습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발 앞꿈치로 되고 이제 발을 떼는 시점에서는 발끝으로 탈출을 하겠죠. 자, 닿는 면적을 보면 처음에는 뒤꿈치 닿았다가 발 면적 전체를 닿았다가 탈출할 때는 발끝으로 탈출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발의 모든 면적을 걷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면에 닿을 때 무릎을 펴고 걷는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 당연히 굽혔을 때는 이 무게가 체중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가장 무게를 많이 받는 게 점이 돼요. 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손상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군데군데 하나의 점으로 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하나의 선이 닿으면서 이렇게 면을 닿으면서 이동을 하면 분산이 되겠죠. 관절의 부담은 줄이면서 닿는 면적을 다양화시키는 거, 이게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딱 실험을 해보세요. 무릎이 아픈 분들이 계단을 오를 때건 걸을 때건 착지할 때 내가 무릎을 한번 좀 펴고 의식적으로 무게가 주어졌을 때 무릎이 편 상태일 때 내 무릎의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담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좀 보호하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계단 운동 좋은데 우리 다치지 않고 계속 이 좋은 걸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좀 보호해 가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스스로도 계속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아무리 좋은 운동이어도 나한테는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 좋다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실험적으로 해보면서 느껴보고 변화도 줘보면서 그렇게 자꾸 내 몸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저거 좋다니까 그렇게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야지, 그리고 내가 했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 그게 내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올라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나는 무릎이 아파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초보감에서 관절 기능성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은 관절관. 뭐에 중점을 뒀냐면 제가 지금 출시하는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재료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위가 약하면서 관절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제 위가 금방 티를 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블렛 형태의 알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잘 못 먹어요. 먹으면 진짜 불편해요. 관절에 쓰는 약이나 제품들이 소염작용을 한다거나 자연 유래 물질이 아닐 경우에 소화기에 바로 부담이 돼요, 보통. 그래서 소화기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인체에 그대로 있는 물질이 뭘까 해서 선택한 물질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입니다. 줄여서 NAG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관절 연골, 그리고 윤활액,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액, 그리고 이 연골 사이에 있는 이 물질들, 그리고 피부 촉촉하게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안구의 점막 부분, 그리고 대장의 점막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촉촉하게 하는 그 부분의 구성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넣어주면 쓰입니다. 이게 물질이 워낙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단당류 아주 작은 형태의 우리 몸에 흡수하는데 부담을 주는 이 소화 과정이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저도 그렇고 고령자들, 관절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소화기도 다 약해져 있어요. 위 점막이든 장 점막이든 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부담되는 걸 먹었을 때 소화기가 그런 성분들에 의해서 또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NAG 성분으로 관절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성분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화기가 약하고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먹기 위해서 레시피를 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약 처방으로 무릎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무리한 방법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소화에 부담이 안 되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원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 첫째로 관절에 무릎 같은데 따각따각 소리가 나고 욱신거리고 통증이 있고 부드럽지 못하다. 운동 후에 관절이 부담이 된다. 이 제품이 저 역시도 필요로 했고 우리 구독자나 우리 환자분들도 원장님 관절 제품 좀 만들어 주세요. 계단 오르기 하고는 싶은데 관절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 하고 나면 관절이 아파와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니즈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품은 서초보감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유튜브 밑에 뜨는 그 상품 소개 카테고리를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쿠팡, 네이버 여기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온라인 주문이 힘드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 열어드리는데 통화량이 많을 때는 주문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더 빨리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하루에 한 개 드실 수 있게 설계해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2개 정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제품들이랑 같이 드셔도 문제없고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처방받은 다른 약들과 같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